안녕하세요. 어쩌다 구의원 이치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직접 구의원님들을 만나 뵙게 될 텐데요. 이 구의원님들이 속해 계신 곳이 바로 구의회죠. 구의회는요,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또 지역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구의회는 여러분이 직접 선출하신 구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의원은요,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더 나아가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과 제안을 토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우리 동네를 더 발전시키고 우리 동네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의원님들을 직접 만나 뵙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어쩌다 구의원, 사상구의회 김종선, 이정욱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의원님들이 어떤 일 하시는지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서 이 TV에서만 보던 본회의장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의원님들 이곳에서 주민분들을 위해서 많은 의사결정을 하시는 거 맞죠? 네. 장소가 굉장히 멋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질문은 의원님들 엄청 바쁘시잖아요. 완전 동해 번쩍 서해 번쩍이시던데 김종선 의원님부터 혹시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시나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오전 6시에 기상해서 1시간 반 정도 아침 운동을 합니다. 9시에서 9시 반까지 의회 출근해서 그 전날 받았던 민원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해결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또 받을 민원들이 또 있습니다. 지역민들 만나가지고 또 민원을 또 받고, 그 민원 받는 그 과정에서 이제 지역 현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청취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저녁 늦게는 여러 단체들, 유관단체들 또 이제 이런 장소에 가서 또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이렇게 청취하고, 그러다 보면 들어가는 시간은 대중이 없습니다. 새벽 6시 반에 시작을 하셔서 끝나는 시간은 대중이 없으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워낙 이제 일정이 불규칙하다 보니 정말 바쁜 날에는 이렇게 하루 온종일을 다녀야 될 때도 있고 오전에 꼭 듣는 뉴스 프로그램이 있어서 지금 어떤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지도 파악을 하고, 오후에는 주로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민원인들을 좀 이렇게 만납니다. 그리고 저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짬이 나면 다른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과 좀 많이 소통을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좋은 소스를 들으면 그것들을 또 사상구에 또 접목시킬 수 있게 또 고민도 한번 해보고, 지역 주민들과 뭐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또 가지기도 하고, 또 지역 행사에 또 인사드리기도 하고, 보통 그렇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발로 뛰시면서 직접 만나서 듣고 해결하고 굉장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저희가 어쩌다 구의원에 맞게 또 빠질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정책 관련 질문인데요. 김종선 의원님부터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뭔가 본인만의 전문 분야 같은 정책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체육인이기 때문에 체육에다가 포커스를 사실 좀 많이 맞춥니다. 이 체육이 여러 분야에 어찌 보면은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노인 체육에다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에코 마라톤 대회의 예산을 제가 이제 마지막 예결위원장으로 있을 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게 이제 지원해 줬던 목적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오픈 마라톤 대회이기 때문에 사상 구민만 모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양한 지역에서 여러 계층에서 사람들이 사상구 강변에 와서 마라톤을 하게 되면은 지금은 시정원으로 성격됐지만 나중에 국가정원으로 가기까지의 가시적인 효과를 먼저 좀 볼 수 있고, 체육 활동이 가장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고, 이미지 전달을 제일 빨리 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체육으로 통해서 이 지역을 활동상 그리고 시정원에서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한 전초전에 바로미터를 제가 만들어 드렸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이렇게 마라톤 하면서 또 이렇게 구경도 하고 이 지역에 이런 게 있구나라고 느끼기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그 보행 환경이나 혹은 도로 환경을 개선하는데
좀 중점을 두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가장 정치적인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평소에 다니는 길목이라던가 아니면 뭐 보도가 뭔가 또 새롭게 혹은 그 편안하게 바뀌었을 때, 아, 그래도 우리가 우리 손으로 이렇게 투표를 내서 선출을 했던 구의원들이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그 많이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보행 환경에 중점을 두고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질문은 두 번째 질문과 또 연관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김종선 의원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을 논하거나 결정할 때 어떤 가치와 원칙을 중요시 생각하시나요? 구민들의, 지역민들의 생각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사법은 과거를 심판하고 행정은 지금을 바꾸고 정치는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게 정치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지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절차와 순서에 따라서 나중에 그것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보편적인 것에 대한 가치를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특정한 예산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들이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고, 뭔가를 결정하고 의견 수렴을 할 때 반대급부적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어떠한 이제 사업이나 정책을 가지고 왔을 때 보편적인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서 혹시나 누군가는 소외를 받고 불편함을 겪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늘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질문은요, 구의원님의 이 구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종선 의원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지역민의 선택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으로서 이 지역민들을 위한 행정을 저희들이 봐야 되는 게 저희들 책임이기도 하지만은 어쩌면은 저희들이 그게 또 의무로도 연결이 됩니다. 이게 책임과 의무라는 게 책임이 곧 의무인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다른 모든 이들이 다 행복해지면 좋습니다. 그러면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면은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도 많지만은 주민들도 저희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공감을 해야지 그 속도가 좀 더 빨리 난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주민들께서 저희에게 이제 부여해 주신 권한에 대해서 그 권한이 온전히 이제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저는 의원의 역할과 그리고 의무와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김종선 의원님께서 우리가 다 같이 행복해지려면 서로 소통을 해야 된다, 서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하셨는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반영하는 데 있어서 본인만의 뭐 특별한 방법이나 비법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지역에 있는 주민센터에 동장님이나 아니면 그곳에 있는 직원분들 중에서 한 분씩을 꼭 저하고는 아주 긴밀하게 그분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죠. 그럼 그분들로 통해서 지역 어떤 현황이나 이런 정보를 많이 듣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민을 만나러 갑니다. 그 유관단체라든가 여러 사람들을. 제가 바로 어제 느꼈던 겁니다. 개법동 가로공원에 누가 민원이 있어서 갔다가 할머니 분들이 그냥 의자 한 두 개 있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노시고 계시더라고요. 바로 그것이 경로당 하나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부끄럽고 너무 미안했어요. 그러면 여기 주택 하나를 사가지고 어울림을 가질 수 있는 장소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이제 이렇게 정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이제 그곳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정보를 준 그런 내용이 돼 있죠. 사실은 진짜로 발로 뛰고 많이 만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온라인 매체라던가 저희가 통신 매체 같은 경우에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해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구나 하고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부서에다가 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한 분이라도 좀 더 만나려고 하고, 저도 사실 처음에는 이게 되게 고민이었어요. 이 주민분들과 어떻게 소통하면 좋을까? 근데 어떻게 아셨는지 제 연락처를 아시고 이러한 민원이 있고 고민이 있는데 해결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하나하나 민원들을 해결하다 보니까 이게 또 다른 분들을 또 소개를 해주시고 이게 가지를 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연스럽게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은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준비하고 계신 프로젝트나 또 구상 중인 계획 있으실까요? 제가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몰입형 비디오 아트 사업을 이제 연구 용역 단체에서 지금 제가 그쪽 부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는 문, 관문 쪽에 있는 게 아니고 사상구로 들어오는 관문 쪽에 이게 있어야지 몰입형 비디오 아트가 관문 쪽에 있음으로 해서 사상구 전체의 이미지가 탈색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들어오는 입구에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 그러면 이게 또 하나의 문화가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이제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 사상을 들어오면은 모라를 제일 먼저 거치게 되거든요. 그럼 백양 터널 앞에서 유턴해가 들어오면은 아, 이게 몰입형 비디오 아트가 있다. 그럼 좋은 문화가 사상구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구나. 라는 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생기지 않고 다른 쪽으로 가버리면은 여기서 들어오는 관문에서는 전부 다 수영으로 가버리고 터널 넘어가 버리면은 해운대로 가버리고 부산하면 해운대, 수영 이렇게밖에 인식이 안 되거든요. 그 사상구라는 인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로 그런 굵직한 사업이 들어오는 입구에 관문에 생겨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어렵다 하는데 어려움은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은 노력하지 않는 자한테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좀 뭔가를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노력하는 우리 상인들에게 내가 도움을 주지 못하면 이거 의원으로 자격이 없다. 이래서 이번에 그 애결위원장 그만둘 때쯤 맛집 골목이라는 아치를 만들어 드리겠다 이래서 4천만 원 예산을 확보해 주고 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지역 발전이라는 것이 저는 지역 상권을 살리는 것과 가장 이제 밀접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사상구에서 또 가장 대표되는 시장으로 하면 또 저희 지역구이기도 한 덕포시장이 있는데요. 예전부터 덕포시장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주차장 부지를 마련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 땅값도 비싸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평균적으로 주차 부지 한 면을 만드는데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 발상의 전환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덕포시장 바로 앞에 종S 클래스 아파트 대규모 단지가 지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주차장을 저희가 입주자 대표와 이제 입주위가 구성이 되면 좀 대화를 통해서 낮 시간대에 저희가 일정 비용을 이제 그 지원을 해서 이거를 좀 그 덕포시장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면 어떨까. 입주민들에게는 어차피 낮 시간 동안 비어 있는 주차 면수로 수익을 창출해서 이거를 이제 또 아파트 그 운영에 또 쓰임이 될 수 있으니까 좋고 저희 관의 입장에서는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니까 좋고 덕포시장에 이제 있는 상인분들은 주차 부지가 이제 확보가 될 수 있으니까 좋고. 아유, 제가 지역 개발 어떻게 이제 하실 거냐, 좋은 프로젝트 있냐 이렇게 짧게 질문 드렸는데 너무 많은 아이디어를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저도 이거는 너무 궁금한 질문이네요. 이정욱 의원님부터 이번에는 여쭤볼게요. 의정활동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나 경험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딱 한 가지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선거 운동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주민분들 혹은 이제 그 상인분들에게 인사를 다니시면서 이렇게 명함도 드리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 신호등의 보행 그 신호 주기가 너무 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그거를 기억을 해놨다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가장 처음으로 했던 그 민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에게나 처음 했던 일에 있어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다라고 하는데 이정욱 의원이 이 신호 주기를 개선을 해줬다고 그리고 전에 들으시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뭔가 그 마음속에 잔잔한 그 감동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좋습니다. 굉장히 기억에 남는 성과라기보다는 경험이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이정욱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은 의회 들어오기 전에 운동 과정에 도로 노면이 파지가 있는데 그 부분이 어린애들이 발이 딱 빠지면은 상처를 굉장히 입을 만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좀 잘 알고 계신 분이 있어서 부탁 좀 드리겠다. 이거 어차피 구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 맞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날 딱 되니까 완전히 정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 의원이 되기 전에 뭔가 하나 해결이 되니까 그분이 지금 저한테는 아주 그 광편이 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분 한 분 모이는 그런 분들이 저에 대한 지지도로 연결이 된다고 보여지고 또 그분들의 에너지가 저한테 오니까 제가 의정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하루 매사 오늘 어제 살은 것처럼 오늘 살겠다라는 생각을 꼭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 운동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요. 약간 무도인의 그 자세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이 확 느껴집니다. 저도 이렇게 기억에 남는 성과나 경험들을 한번 정리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 다음은요. 성공하지 않은 거를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 의원으로서 하는 업무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도전적이었나요? 도전적이라고 하면 저희가 또 의원으로서의 해야 될 이제 주요 업무나 역할 중에 저희가 이제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저희 11명의 의원님들 중에 또 6분이 이제 국민의힘의 의원님들이시고 저희가 또 민주당 의원들이 또 5분이 또 계신데 그때 당시에 이 예산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거만큼은 좀 뭔가 좀 예산을 감액하거나 삭감했으면 좋겠는데 그때 제가 이제 혼자서 손을 들고 반대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네. 진짜 도전이죠. 저의 내 의견을 소신껏 얘기하겠다는 확실한 도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이정욱 의원님 하신 말씀에 이 부분이 어찌 보면 가장 도전적이었다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결위원장을 맡아가지고 A 아니든 B 아니든 간에 주민을 위한 아니다 그러면은 필요 없는 예산은 없다. 단지 순수의 차이일 뿐이다. 이게 다 주민을 위한 다 예산이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국가정원 만들고 자연휴양림 우리가 짓고 정원 문화가 사상구에는 자꾸 일어나고 있잖아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저는 이 공장지대가 한 군데 모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저는 물러가야지 오히려 맞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정원 문화가 성공을 이루려고 하면은 공장이 있는 곳에 정원이 있다라는 거는 이건 안 맞다고 보이지거든요. 사람이 사는 곳에 정원이 있어야지 이 정원의 효과가 100% 발휘된다고 봅니다. 삼락천을 비울 때마다 저는 오토바이 타고 오폐수 버리는 거 지금 점검하러 다닙니다. 기름띠가 내려오는 현장을 이번 행감에 사용하기 위해서 아주 많이 지금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제보를 또 저한테 해주셨고 비만 오면 저는 순찰 돕니다. 그럴 때마다 사진 찍고 고기 주고 가는 모습. 그게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빨리 우리가 좀 더 진화돼 가지고 우리가 환경을 바꾸려고 하면은 이 공장지대가 물러가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행정구역 지정 변경을 한다. 예를 들어서 준주거지가 주거지로 주거지 환경으로 바꾼다든가 제가 가장 도전적이었다기보다는 가장 미안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내가 도전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제 소신을 가지고 그냥 진행을 해버렸다라는 점 이 자리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유, 질문이 가장 도전적인 일을 여쭤봤는데 역시 가장 도전적인 일에는 실패도 따르기도 하고 실수도 따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도전적인 일이라고 말씀을 우리가 하는 거니까요. 지역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고 계신데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 선거구역에 있는 지역의 장점은 일단 시장이 많다라는 겁니다.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있고 그다음에 부산 대표 도서관 이런 게 다 어우러져 있는 게 저희들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전통 혼례도 저희들 지역구에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정욱 의원님께 사실 단점 말하기가 좀 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한일 시멘트 이전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노후화된 사상공단들 이거를 진작에 해결했어야 될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시기를 놓친 것 같은 사상에서 정치를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 문제는 꼭 좀 짚고 넘어가고 해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보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쉽고 좀 지역의 단점이라고 꼽자면 이런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도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또 마냥 물러가라고는 할 수 없는 게 또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또 단점이 있는데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제 이 한일 시멘트를 이전하는 게 가장 먼저잖아요. 근데 비용이 많이 소진이 되다 보니까 주택 단지를 그쪽에다가 형성을 하면 어떨까? 그러면 이제 건설사에서 이 부지를 매입을 하고 층수를 세대수를 조금 더 그 증원시켜 준다던가 해서 건설사에게는 이제 이윤을 보장을 하고 그러면 그 한일 시멘트에서 시멘트 자재를 좀 구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이해관계가 조금은 조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사상공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영세한 공장들이 공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저희가 울산을 좀 예시로 들면 건물을 이렇게 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칸을 쪼개서 공장들이 하나씩 입주할 수 있게끔 지금 울산에는 그런 시설들이 갖춰져 있거든요. 그러면 부지 확보 측면에서도 굉장히 용이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과제들을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이 고민한 흔적들이 느껴집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에 관련한 정보를 소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시민들이 직접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이 있으시면 한 가지씩 소개 부탁드립니다. 주민 참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이 그 지역 현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주민 참여 예산 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이번에 덕포의 청사 지을 때도 5층 부분에 그 들락날락 우리 이제 어린이들 문화 공간을 만들었거든요. 그 부분도 이제 의회에서도 저희들도 의논했지만은 주민들이 참여해가지고 그 부분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게 성과로 이어진 겁니다. 이정욱 의원님께서도 현재 우리가 시민들이 주민들이 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하나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집에서 사용되지 않는 의약품들 있지 않습니까? 집에 있는 불용의약품들을 뭐 그 일회용 팩이라던가 저희 거기다가 이제 가득 채워 오면 종량제 봉투를 이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산도 사실은 거의 뭐 안 든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멀리 장기적으로 나아가서 이제 환경 문제에도 충분히 이바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내년도쯤에 제가 지금 청소행정과랑 얘기를 해서 시행할 예정이라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많은 오늘 얘기를 나눠봤는데 저희가 주민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구 국민 여러분, 저에게 민원을 많이 주시기도 하고 격려도 해주고 또 용기를 많이 주시기도 하는데 바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해결이 되지만 조금 시간이 늦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조금 기다려 주시면 말씀하셨던 부분들 하나하나 다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불편사항이 해결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여기 사상구 의회 이제 의원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됐을 때 만 29세였어요. 아마 사상구에서는 역대 최연소일 것 같은데 다른 의원님들만큼 경험이나 이제 연륜에 있어서 부족하기 때문에 늘 한 발 더 뛰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지역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늘 고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어쩌다구 의원 이런 좋은 촬영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잘 진솔하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사상구의회 두 분의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김종선 의원님 그리고 이정욱 의원님과 함께 봤는데요. 오늘 방송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 사상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어쩌다구 의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